자, 이번에 볼 게임 Silenced the House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스토리는 주인공 애슐리가 오래된 저택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오케이, 가봅시다. 진정한 기적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며 우리가 뉴 레이크 로드를 떠난 지 꽤 됐다. 우리는 얼마나 가까웠을까? 나는 이곳에 처음 와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마을 외곽에 오래되고 폐쇄된 공장으로 끌려갔었다. 그 전에는 농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저택에 갔고, 한 번은 헤스랜드 정신병원에도 갔었다. 공장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아마도 다시 방문해 볼 것 같다. 우리는 잎사귀로 덮인 좁고 회색빛의 길을 따라 여행했다. 바람이 아니라 다른 힘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이 장면은 그레이스의 미소처럼 가짜였다. 그레이스? 잎사귀들은 좁은 길의 가장자리를 넘지 않도록 배열되어 있었고, 우리의 플래시라이트는 빛에 순종적으로 반짝였다. 이것은 마치 독일의 오래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비틀린 버전을 떠오르게 했고, 이 버전에서는 순진한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생물의 턱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로이드는 길 가장자리를 넘은 잎사귀 중 하나를 밟았고, 그의 거친 목소리로 침묵이 깨졌다. 로이드. 이 지긋지긋한 숲에 들어온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다. 그레이스. 오, 뭐야. 잠깐만, 우리 거의 다 왔어. 마틴. 그 말 그레이스 벌써 3번째야. 케이트.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숲 자체가 소름 끼쳐. 우리 여기서 하룻밤만 머물러 할지도 몰라? 동의해. 케이트, 이 그루터기 여기에서 잠깐 멈춰보자. 이곳이 우리가 함께 야생 자연을 그 아름다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어떻게 이런 변태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였어? 그냥 쉬자는 거 아니었나? 그 사람한테 충분히 당했으면 나랑 놀아야지, 자기야. 아니, 그레이스는 어때? 아니야. 네가 이 무서운 버려진 집에 나를 동행하는 무서움을 모르는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 그렇게 말이 어려워. 네가 말하는 기사도는 나를 침대로 데려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해. 내 매력적인 엉덩이를 얻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해. 그럼 내게 기회가 있는 거야? 대박. 오늘따라 네가 왜 이렇게 친절해졌지? 어쨌든 오늘은 내 생일이고 우리는 파티를 할 거야. 넌 머리에 뭐가 들었어? 똥?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애슐리. 정말 특별한 날이야. 얘가 주인공인가 봐. 오늘 그레이스가 주인공이지만 그녀의 연기는 아직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별로지만 모두가 그녀의 낙관주의에 넘어간 것 같아. 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거의 잊을 뻔했어. 자,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넌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정말 반전이네. 이제 로이드는 끝장난 것 같은데. 넌 판다우드를 쓴 귀여운 아이지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아직 부족해. 그녀의 말끝은 아주 작게 나왔지만 난 들었다.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 모두에게 옷장 속에 해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옷장이 집 크기라면 어떨까? 이 거대한 집을 보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집은 현실과 상상처럼 교차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비밀은 숲처럼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가며 길을 따라 발리고 밤에 반짝였다. 우리가 곧 그 집에 다다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잊을 시간이 충분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이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뭐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을 구하고 싶니, 애슐리? 뭐지? 벌써? 약간 세이브를 할까? 저장을 좀 해. 저장을 하자. 뭐지?
아니요. 그들은 기회를 가질 가치가 없어. 계획을 고수해야 해. 나무로 이루어진 이빨을 가진 굶주린 짐승처럼 숲이 우리를 삼켰다. 차가운 죽은 밤에. 그들의 가지들은 구부러진 손처럼 보였다. 우리의 얼굴이 찢어버리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무들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꼬아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려 했던 것 같다. 우리의 플래시라이트는 빛에 반짝이는 길 끝에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로이드는 정말 불안해 보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쫓기는 듯 했고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플래시라이트로 움켜쥔 그의 손은 마치 빛나는 악마의 눈을 가진 진자처럼 흔들렸다. 플래시라이트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지만 즉시 그의 환상적인 적들을 살아있게 태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를 더욱 무서워하게 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저 까마귀였다. 그래서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난 아직도 제정신인지 궁금해. 이게 지금 애슐리의 독백인 거지. 그러다 갑자기 땅에 무언가가 내 눈에 띄었다. 오우 쉣. 젠장 이게 뭐야? 그것은 죽은 까마귀였다. 아마도 내가 전에 본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것의 눈은 빗줄기에 반짝였다.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냥 죽은 새일 뿐이야. 나는 공포 영화에서 훨씬 더 끔찍한 것들을 봤어. 공포 영화에서 종종 죽은 까마귀를 보니? 꽤 자주. 응. 왜 물어봐?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에서는 처음에 애들이 숲에서 죽은 까마귀들을 발견했어. 학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뭐야? 스포일러. 나는 내 인생 스트림이 끝난 후에야 죽음의 새를 보았다. 그것은 나를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 애슐리가 정신병원에 있었나 보네? 내 병동의 벽들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가끔 날씨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해 단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사실 어때? 어때? 를 반복하는 녹음기가 있어도 똑같을 거야. 녹음기처럼 치료사도 단어를 바꾸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이미 내 상태를 알고 있거나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나에게 물을 때마다 내 대답은 항상 같았다. 침묵. 나는 단지 가족이 교통사고로 화염에 휩싸인 신문기사 조각만 보여주었다. 그 까마귀는 로르샤흐 테스트의 첫 번째 잉크 얼룩을 연상시켜줬고 이게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우리 길에 집중하기로 했다. 길에 잃을까 두려웠다. 갈만하네. 확실히 갈만한 것 같은데?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뭐지? 계획이 있나 뭔가? 뭐지? 장난 그만. 나는 이미 소름이 끼치고 있어. 우리 아직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 무슨 집에 가나 본데? 약간 폐가 탐험 이런 건가? 너는 우리 중에 가장 빠르니까 그 집의 연쇄살인범을 만나도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맞아. 살인범이 내 거대한 몸을 썰어버릴 거야. 이번 주에 살이 좀 쪘거든. 와우. 케이크? 케이크는 눈길도 주지 않을 거야. 모두 웃었지만 마티는 그녀의 몸매가 좋다고 위로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 날씬한 소녀였고 항상 주목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나는 앞을 바라보았다. 나는 먼저 가야 했다. 나는 먼저 그것을 봐야 했다. 신비로운 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오, 뭐야? 근데 애슐리는 여기 약간 어울리는 거 같지 않은데? 뭐지? 일부러 뭐가 있나? 결국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운명적인 순간이었으므로 제대로 살펴보고 싶었다. 이 집인가 보네. 처음에는 조밀한 소나무 바늘 뒤에 윤곽을 보았다. 그것은 그림자 같지만 그 후에 건물의 중요한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 그것은 집인가? 내 상상인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나는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계획을 고수한다면 이 집은 잘 협조할 거야. 아닐까? 뭐지? 그 집은 빛이 없는 창문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맹인의 눈처럼 어두웠지만 그곳이 나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이상한 연결을 끊었다. 와, 이거 정말 크다. 나쁘지 않아. 그레이스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어? 자신을 속이지 마. 이런 곳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집은 바로 공터에 서 있어. 잘 보이긴 하네. 눈에 띄긴 하는데? 난 몇몇 장난꾸러기 현지 아이들이 그 집 주변에 돌아다니며 유령 사냥꾼인 척 하는 게 분명해. 그런 소리 좀 그만해줄래? 뭐가 문제야? 유령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모두 알고 있잖아. 그치?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대꾸 안 해주는데? 나는 생각이 깊이 잠겨있어. 갑자기 금속 클립이 나무 판자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버렸다. 그리고 나는 입구 문 앞에 서 있다. 드디어 그녀는 백팩을 내려놓고 현관에서 몸을 쭉 펴 누웠다. 벌써 피곤해?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와우! 아니, 다들 옷이 대단하구만. 이거 뭐 문신인가? 문신 있네? 너희들 참 다정하다. 이 멍청한 문 좀 열어보자. 잠깐, 큰 소리. 지금 뭐야? 나 지금 열고 있어. 이 멍청이들이 들어갈 방법을 찾는 동안 나는 내 고유한 해골 열쇠로 자물쇠를 타고 있었다. 해골 열쇠? 몇 개의 문을 이미 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의 이빨을 따서 소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과 같았다. 무언가 움직였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문의 입이 금속 혀로 해골 열쇠를 꽉 쥐고 삼켜버린 것 같았다. 진짜야? 아, 꼈나 보다. 나는 화가 나서 그 문을 발로 찼다. 도대체 뭐야? 문이 끼익거리는 오래된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오, 열렸다. 친구는 렌즈인가? 눈 색깔이 2개야.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 스스로 열렸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독백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유령들이 별로 환대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네. 모두 웃었지만 로이드만은 그렇지 않았다. 아, 애견남이구만. 너도 알다시피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그만할 수 없겠어? 뭐가 문제야? 어둠이 너무 무서워. 맞지? 큰 소리? 걱정 마. 나는 그냥 장난치는 거야. 재밌잖아. 그게 아니야. 그럼 말해봐. 그림자 커튼 뒤에 뭐가 숨을 수 있을까? 유령이나 팬텀이 아니면 그게 뭔데? 내 두려움이 아니야. 이건 정신장애야. 야행성 공포증이라고. 손전등이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아니면 넌 큰일 날 거야. 내 건 생각하지도 마. 모두 다시 웃었다. 더 이상 손전등이 필요 없었다. 만월에 빛나는 눈이 집을 잘 밝혀주었지만 밖에 있을 때는 확실히 어두웠다. 매우 이상했다. 아, 밖에서는 뭔가 어두워 보였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좀 밝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 그래도 나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촛불들이 방의 거의 모든 구석에서 비쳤다. 저 초는 누가 켰을까? 정확히는 몇 개가 떨어져 바닥에 죽은 쥐처럼 뒤틀린 종이 꼬리와 함께 누워있었다. 감사하게도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1층뿐이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집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처럼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녀석은 먼지에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다. 이 안락 의자는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게. 해가긴 한데 초가 켜져 있어? 켜져 있는 건 아닌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디스플레이를 보았다. 연결이 끊어졌고 벌써 오후 8시라는 것을 알았다.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엘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지도는 그려줬으니. 엘라? 엘라는 누구야? 벽난로가 있는 방을 탐험하다가 촛불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다.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필요할 거야. 물론 그 책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 난 어떻게 특별한 물건 없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는 로이드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불쌍한 생물, 바보 같은 생물. 그는 그레이스의 치마를 날리고 싶어 했다. 실제로. 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여자들은 이미 침낭을 준비하고 바닥에 담요를 펼쳐놓았다. 무서운 집은 서서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둥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오, 뭐야? 소파 위에 있는 집 인형을 보고 두려움의 줄이 우리를 그물로 잡았다. 그녀의 단추 눈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우리를 관통했다. 솜이야 이거? 배인가? 피부 뒤에는 입으로 도달할 수 없는 비명이 가득한 홀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썩은 죽은 과일처럼 검었고 촛불에 흔들리는 지옥불은 장면을 더욱 사탄적으로 만들었다. 오, 뭐야? 이 예은남 죽겠는데 이거 보고? 이 악마 같은 것을 보고 거의 놀라 죽을 뻔했다. 그 남자는 이상한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케이트는 그 장면을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키패드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갑자기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꾸며진 대화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여기가 나쁜 집 인형의 엄마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인형? 좋아요. 당신 아이에게 빚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작은 로이드가 겁에 질렸거든요. 지옥에 나가. 너희들 이따위 장난은 오늘 밤으로 좋게. 로이드는 소파로 달려가 집 인형을 움켜쥐었다.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와줘 친구. 불 좀 붙여. 마티. 마틴 또 누구야? 마틴은 로이드에게 라이터를 건네주고 이 바보는 불이 붙은 인형의 머리를 벽난로에 던졌지만 불꽃은 곧 꺼졌다. 젠장 마녀 같으니라고. 왜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야? 아 마틴 넌 정말 멍청이야. 그건 인형이야. 종이 같은 게 아니라고. 벽난로에 불을 붙여야지. 그래 책이나 신문 어딘가 여기 근처에 있어야 할 거야.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뭐야 갑자기? 약간 그런 건가? 조용하던 오타쿠가 입을 연 순간 그런 느낌인가? 집에는 항상 몇 권의 책이 있는 법이야. 평범한 일이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 휴, 거의 들킬 뻔했어. 물론 여기에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이 장소에 대해선 모든 걸 알고 있어. 사전 답사를 했구만. 두 번째 층에는 놀이방이 있고 바닥에는 부엌, 그리고 2개의 화장실이 있었어. 나는 이 집과 연계되어 있었고 벽 너머에서 쥐들이 삐걱거리며 그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상한 망상에 불과했어. 이 바보들은 집 구석구석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내 차례였지. 로이드가 다가와서 책을 가져왔어. 축하해 애슐리 양. 이제 당신을 인형 신문의 주인으로 임명할게요. 서툴게 가장한 미소를 지었어. 거의 혐오스러워질 뻔했어. 나한테 겁쟁이처럼 굴지 마. 장난이야. 넌 정의야. 악당에게 값을 치르게 해. 그가 나에게 라이터를 빌려줬어. 규칙이 없었다면 그를 강하게 때렸을 거야. 알았어. 나는 한 페이지에 불을 붙여 다른 책 더미 위에 던졌어. 몇 초 안에 재가 되었지만 인형은 여전히 불빛 속에 있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이 밝은 주홍색 빛 불꽃에서 속에서 검게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 느낌이 좋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타이어가 땅을 문지르는 소리, 금속이 갈리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뭐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죽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이 악몽을 100만 번이나 다시 겪었어.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을 다시 겪었어. 모르고 있었지만 내 주머니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빨을 만졌어. 뭐야? 내 손가락에 이빨을 놓고 나는 로이드를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워? 그래, 하지만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야.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침실에 불을 끄는 순간 너를 켤 거야. 뭐지? 아, 아까 괴롭히는 거구나. 약간 애슐리가 괴롭힘 당하는 뭔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녀는 배낭을 열고 컬러풀한 리본이 달린 책을 꺼냈다. 뭐지? 스콧 말콤의 전기를 읽고 싶었어. 그는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니까. 네가 그들이 마지막 앨범을 좋아한다면 이것들도 확인해봐야 해. 그레이스는 CD를 받고 로이드를 안았다. 아, CD를 줬나 보네? 로이드는 조금 당황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귀걸이를 줬다. 꽤 싸게 샀어. 세일할 때 산 거야. 고마워. 마틴은 집을 떠났다. 창문 너머로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다. 여기 오는 길에 담배값을 꺼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케이트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그녀는 담배를 하나씩 켜서 삼키려고 명령했을지도 몰라. 그는 가방에서 팔찌를 꺼내며 무언가 속삭였다. 이건 예쁘고 싸서 샀어. 물론이지. 하지만 일본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행복과 돈을 의미하니까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멋지네. 좋은 것 같아. 아, 뭐가 생일인가 보네? 이제 케이크를 먹을 시간이었지만 엘라는 여전히 오는 중이어서 모두가 우울해졌다. 아, 다른 친구가 또 오기로 했나 보네. 누군가 카드놀이를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사실 누가 그 제안을 했는지는 몰라. 내 마음은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뭔가 있나 본데? 뭘 기다리고 있어, 주인공이. 심지어 나는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느낌으로만 알아챘다. 책을 열었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이빨을 만졌을 때까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던 이상한 상징들을 봤어. 뭐지? 마침내 수천 개의 글자와 단어들이 문장이 이루어졌지. 아, 라무, 모르스, 아우페라? 뭐지? 아는 단어야? 이거 어떻게 알아?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디스플레이를 봤다. 벌써 밤 10시였어. 그래서? 아, 이거 자고 가는 건가 여기서? 그리고 갑자기 운이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로이드가 카드에서 속임수 쓰는 걸 봤어. 트릭은 간단했지. 그는 손에 트럼프를 채웠어. 너한테 트럼프 에이스와 잭이 있을 거야. 웃기지 마. 네가 심령술사라고 믿지 않아. 학교에서의 소문들 다 헛소리야. 나는 바로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췄어. 무슨 심령술사 칭호가 있어. 주인공한테 그런 칭호가 있는데? 카드 보여줘. 로이드는 비참해 보였다. 이 거만한 운동선수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완전 멍청한데? 마치 100% 확률로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을 사용하는 것 같았다. 뭐지? 과연 이놈아, 내 20달러 돌려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녀가 모든 걸 꾸민 거야. 아니, 어떻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 카드 어떻게 바꾸는데? 난 속임수를 쓴 게 아니야. 네가 심령술사라는 걸 증명해봐. 로이드는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다. 당연히 그의 말이 나를 상처받게 했다는 척했죠. 로이드가 한 번 더 소리쳤나봐. 자, 애슐리 정신 차려. 그거 어떻게 하는데? 심령술사도 증명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1부터 1000까지 생각하는 숫자가 뭐야? 헐, 이 남자가 진짜로 내 능력을 믿는 것 같다. 그 능력은 아직 부족하죠. 적어도 지금은.
그것은 전혀 흥미롭지 않아. 좀 더 어려운 걸 해야지. 케이트의 속옷 색깔이 뭐야? 영혼들을 불러내. 많은 심령술사들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들었어. 글로 질문은 넘어가는구나. 이런, 넌 엘라 같아. 하지만 동의해. 멋질 거야. 오, 뭐야. 모든 걸 준비할게. 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 그들은 너무 순진해서 무서웠지. 이 계획인가 여기까지가? 강령술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로이드가 첫 번째일 거야. 로이드 바이. 내가 만든 수제 요람에 잠들었고 의식의 방으로 그것을 옮기면 흔들렸어. 우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 방을 그렇게 불렀어. 이 집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좀 슬펐어. 주요 문으로 가는 길에 따라온 기억과 생각들 때문에. 뭐가 있네 벌써 바닥에?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벽을 두드리자 빗자루가 내 손에 떨어졌다. 갑자기 정말 화가 났다. 이게 뭐야? 벽에 빗자루를 던졌지만 장애물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졌다? 뭔 소리야? 나는 분필을 꺼냈다. 이것이 오늘 밤 내 주요 도구다. 아, 그린 거구나. 진짜로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록밴드 새 앨범처럼.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아, 이거 말하나 보네. 다음은 촛불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두꺼운 흰 선 사이의 각별 중앙에 원을 그려야 했다. 하는 거야? 강령술 하는 건가? 주요 인물을 상징하는 촛불은 주의 깊게 배치했다. 아, 뭐 그런 게 있어? 촛 모양이 있어? 뭐지? 비록 좀 비틀어졌지만 케이트의 촛불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촛불을 찾지 못해서. 중요한 체스 말을 잘못된 폰 옆에 두었더니 큰 문제가 생겼거든. 로이드의 촛불을 바라봤다. 내 직감이 맞기를 바래. 그 나쁜 놈. 아마도 그것이 그일 거야. 갑자기 촛불들이 방을 밝혔어요. 뭐야, 로이드가 왔네? 우와, 정말 미쳤네. 항상 공포영화 표지에 있는 그 빌어먹을 펜타그램 그림이 뭔가를 해낼 것 같아? 그 다음엔 마틴이 방에 들어왔다. 케이트가 그를 따랐지. 응, 멋진 방이네. 무서운 해골만 빠졌어. 우와, 정말 멋져. 감사합니다. 뭐야, 문이 반쯤 열리고 엘라가 집에 들어왔다. 오, 합류했어. 와우. 누가 차에서 짐을 좀 들고 오는데 도와줄래? 엘라가 방에 들여다보고는 거대한 분필 그림을 보고 신이 났다. 우와! 엘라가 내 작품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치 바닥이 그녀의 세찬 걸음을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야? 우리 죽은 자와 대화할 거야. 너 할래? 물론이지.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거야? 아니, 난 믿지 않아. 그냥 엘라가 가져온 맛있는 케이크를 먹자고 제안하는 거야. 아니, 개쫄았는데? 얼굴에 그늘이.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그냥 어지럽기만 해. 알았어. 마틴이 예쁘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대체 누가 남자친구고 누가 여자친구야? 그레이스가 로이드 얼굴에 케이크를 바르고 의식방으로 갔다. 드디어 모두 자리에 앉았어. 젠장 하는 거냐고. 아, 이게 자기 초가 하나씩 있구나.
음. 뭐지? 농담이야. 정말 필요한 거야? 나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필요해. 좋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일주일 동안 피를 토할 거야. 알았어. 나는 겁에 질린 척 했지만 그가 그걸 믿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다 죽을 거야. 너도 다 죽을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나 자신을 억제했지. 아, 바늘을 손으로 찔러. 그도 촛불에 닿았고 진홍색 핏 방울이 흘러내렸다. 엘라는 손가락을 너무 세게 찌르다가 피가 여러 방향으로 튀었다. 오, 마티는 내 실제 조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라이터를 건네주며 촛불을 켜게 했다. 왜 모든 촛불이 켜지지 않았지? 나는 그녀에게 쉿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녀의 댓글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중요한 순간엔 말이지. 눈을 감아. 하지만 로이드의 눈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것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로이드는 즉시 두 눈을 감았다. 오, 이 문구가 중요한가 보네.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었다. 뭐야? 다른 애가 말했는데? 갑자기 켜진 모든 촛불이 꺼지고 떨리는 불꽃이 어둠에 삼켜졌다.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 불에 혀를 뻗었다. 중앙의 촛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나서 신비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속삭이다가 사라졌다. 우와, 정말 멋져. 그게 죽은 자들이었어? 그게 아니면 뭐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목소리로 하는 트릭일 뿐이야. 그리고 넌 촛불을 켰다가 끄게 만들었어. 내가 다 봤어. 그가 그걸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거짓말쟁이야. 자, 여러분 진정해봐. 나에게 달려들었던 로이드는 멈췄다. 마틴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 남자가 막아서다니? 내가 그를 잘못 평가했나봐? 테이프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 같았어. 뭔가 소음 같은 걸 들었어. 맞아, 애슐리? 나는 바닥에 내려다보고 휴대폰을 마틴에게 건네줬다. 맞아.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우페라. 오, 뭐야? 깜짝. 그리고 그녀가 말했듯이 소음이 나왔다.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지. 좋은 연기였어. 거의 믿을 뻔했어. 촛불 트릭은 멋졌지만 불꽃의 갑작스러운 번쩍임을 기억해. 촛불을 하나씩 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켰다? 농담이야? 그래도 다 알았네. 뭔가 날카로운데? 마틴 이 자식. 창문 너머로 그를 봤다. 차 옆에 서서 담배 연기를 밤하늘로 뿜고 있었지. 뭐야? 그 남자가 케이크를 욕심껏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뒤로 몰래 다가가 오래된 의자에 빠르게 앉아 무섭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케이크 왜 이렇게 좋아해? 죽을 것 같이 무서워하다가 나를 보고 나서는 그의 공포가 즉시 분노로 변했다. 왜 이래? 널 꼭 죽여주겠어. 아마도 로이드에게 나는 상대 럭비팀의 선수였고 그는 내 손에서 공을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 왜 이래? 긴급한 일인 것 같았다. 그는 눈으로 무언가를 찾으며 분명히 소음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꽤 침착해 보였다. 마틴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지고 발로 껐다. 그는 천장을 가리켰어. 저기 2층 창문에서 뭔가를 봤어. 왜 이렇게 신났어? 엘라는 기쁜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로이드는 확연히 창백해졌다. 흥미롭네. 모두 그 머리띠를 한 소녀를 따라 달려갔다. 그림자들은 엘라의 차가 있는 마당에 스치며 거대한 창문을 따라 움직였다. 2층? 우리는 계단에 더 올라 2층으로 갔다. 뭐야? 벽에 뭔가가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였지. 피로 쓰인 글자는 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네. Let's play. 마틴, 네가 창문으로 본 귀신이 그걸 한 거야. 농담이야? 귀신이 물리적 행태가 없어서 벽에 피로 글씨를 쓸 수 없어. 그건 헐리우드 헛소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멍청한 애들일 거야.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피의 선은 마치 조용한 안내자처럼 문이 없는 방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웃긴 벽지는 그것이 아이방이라는 것을 말해줬다. 우리는 어린이 방으로 갔다. 이 방이 기억나지 않아. 2층에 오지 않았으니까. 나랑 로이드는 먼저 왔었어. 다행이다. 이거 좀 소름 끼쳐.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이상한 장난감 쥐를 가리켰다. 이거 아니야? 얘 같은데? 그 물건은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를 반짝이는 눈구슬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방은 누군가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정말 끔찍해. 너무 멋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헛소리야. 아직도 쫄았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엘라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가오는 발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 해볼까? 위자판. 위자보드까지. 그녀는 총을 들이대며 날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너 미쳤어? 귀신은 믿진 않지만 관심 있어. 위자보드까지 하는 거야? 시작해보자. 나는 플랑쉐트를 만지고 위자판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되는 거 아니야? 모두가 그것을 잡았고 갑자기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무덤을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우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No. Yes. 아니구나. 마리? 당신은 어떻게 죽었어? 모두가 그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플랑시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D. 데디? 아빠. 그의 잘못이었어? 이거 좋지 않아.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S. E. 젠장 재미없어. 이 나쁜 놈아. 로이드가 폭소를 터뜨렸다. 진짜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어? 로이드가 만지고 있었나 보네. 그건 내가 피로 된 물감으로 벽에 메시지를 쓴 거야. 창문에 보인 실루엣이 있는 램프처럼 장난감 가게에서 샀지. 마법의 랜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 로이드가 설치한 거야? 램프를 설치하고 마틴 뒤로 내려갔어. 그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창문에서 불빛이 보게 될 거라고. 잘 계획했어. 멋진 쇼였어. 이 무서운 귀신 이야기에 짜증이 난 것 같아. 로이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사실 거짓말이라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만약 만나면 내가 안녕이라고 했다고 전해줘. 그는 엘라의 손에서 위자판을 빼앗아 오래된 장난감 상자에 던졌다. 상자는 옆으로 넘어졌지. 블록들이 하나씩 상자의 어둠에서 음산하고 느리게 굴러나왔다. 그들은 날카롭고 차가운 반짝이는 모서리로 돌고 회전하면서 글자를 이루었다. 헬로우?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나타났다. 로이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바보는 죽어같이 무서워했지. 진짠데 이거? 로이드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좋은 트릭을 낭비한 거야? 안녕하세요를 먼저 하고 고백했어야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의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보였다. 모두가 그를 믿었지. 로이드는 바보지만 완전한 바보는 아니었다. 그가 터져나간 후에 다른 장난을 시도하진 않았을 거야.
어? 우연이겠지. 뭐야? 우리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겨우 6살이었다. 그녀의 가벼운 드레스는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보였다. 뭘 듣고 있는 거야? 공포가 우리 몸에서 영혼을 찢어냈다.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케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 돼. 끝자락에 서 있었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비명을 그녀 안에 침묵의 수호자처럼 가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으니 그녀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마치 비명을 지르면 그녀의 모든 장기가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다. 그 소녀가 손가락을 입술로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손들이 얼굴에서 피부를 벗겨냈다. 으악! 안녕?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왔다. 나도 무서웠지만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이 장면은 오래전 자동차 사고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케이트를 제외한 모두가 계단에 내려갔어요. 케이트는 왜? 그녀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되풀이하며 서 있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래? 넌 죽었다고.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망쳐! 마틴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레이스와 우리 모두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몇 가지 물건만 챙겼다. 차로 가야 해. 다들 개쫄았구만. 글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 이런 결과가? 너 미쳤어. 그 방에서 우리 모두 다 죽을 뻔했다고. 조심해. 소녀가 로이드 뒤에 나타났고 불에 타 죽기 전과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저 소녀는 화재 중에 죽었을 것 같았다. 케이트가 화염 방사기로 그녀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케이트는 정신 차렸다. 그녀는 상황의 무서움을 깨달았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싶어 했다. 나가면 되겠는데? 패션 가방을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나갔다. 케이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케이트가 도망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믿어야 하나요? 그 애들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케이트의 손을 잡았다. 어디도 못 가. 나를 놔줘 이 괴물아. 뭐야 쉣. 그녀는 곧장 가방에서 손톱 따위를 꺼내 내 눈을 찔렀다. 으악! 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마치 그것을 찢어버리려는 듯 그녀의 소매를 꽉 붙잡았다. 으악! 내 눈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회복될까? 첫 번째 영혼이 집을 떠났고 누군가가 엔진을 거는 소리를 들렸다. 도와줘! 나를 도와줘! 지옥으로 가라 이 괴물아. 그들은 떠났어. 하지만 그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맞지? 방어 기호를 그려야 해.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분필을 찾기 시작했다. 내 빈 눈구멍에서 피가 떨어졌어. 어디 있지? 젠장. 여기 있어. 그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분필을 들고 바닥에 긁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손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으니까. 내 손가락이 쥔 것은 분필이 아니었다. 나는 소녀의 손톱을 만지고 웃음소리를 들었다. 악마가 웃고 있었어. 그녀가 웃고 있었지. 내게 와, 애슐리. 어린 아이의 팔이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신은 내 것이 될 거야. 오, 쉣. 당신의 눈과 동맹, 당신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 당신 영혼까지 잃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쉣. 보내줘야 되나 보네. 믿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녀를 믿어야 해. 드디어 케이트가 차에 도착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엘라, 열쇠를 던져.
엘라가 열쇠를 던졌고 케이트의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못 잡았음. 구원을 위해 땅을 열심히 찾아 헤맸다. 케이트는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냥 사라졌다. 이런. 아마도 도망치기에 너무 무서웠을 거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악몽으로부터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드레스 입은 죽은 소녀가 현관에서 케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마치 죽음의 마에스트로처럼 손을 들었고 케이트는 비명을 질렀다. 에? 1초 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차는 밤중에 불탔다. 그것은 마치 폭발물이 수십 톤이나 들어있는 것처럼 파괴되었다. 부서진 금속은 잔디 위로 떨어졌고 떨어져 나간 문은 마치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처럼 나무에 걸려 있었다. 인간의 심장이 내 발 안치 앞에 떨어졌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친구가 피냐타처럼 찢겨진 것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차의 잔에서 불타는 소녀가 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오, 쉣! 그래, 그녀였어. 케이트였어. 사실 그녀의 해골이었다. 케이트라고 이게? 그것은 장난감으로 장식된 새의 트리처럼 타버린 살점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향해 돌진하며 거의 한 명을 붙잡을 뻔했다. 이게 뭐야? 케이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바보야? 뭐야? 여기서 나가! 축구 선수가 마틴의 손을 잡고 그를 집으로 끌고 갔다. 엘라가 문을 닫았다. 저게 대체 뭐야?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로이드가 나를 너무 세게 흔들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케이트의 내장을 본 후 정말 아팠다. 거의 토했다. 지금은 우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마틴이 그렇게 침착한 게 놀랐다. 그가 걱정할 일은 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강철 같은 신경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거겠지. 그리고 그는 꽤 잘생겼어. 갑자기? 무엇인가 바깥에서 그것을 긁고 있었다. 사실 모두 이미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였다. 아니 뭐지? 그냥 차가 폭발한 거야? 봐봐, 저게 창문에 있어. 저게가 됐네. 케이트라고. 저거 케이트잖아. 엘라가 공황 상태에서 빠져 창문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숲에 숨어서 어떻게든 고속도로까지 갈 수 있어. 그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집을 시체로만 떠날 수 있어. 더 나은 계획이 있어? 그래, 우리는 그 새끼를 죽여야 해. 하지만 우리는 이게 뭔지조차 모르잖아? 왜 아직도 창문을 깨지 않았지? 그건 못해. 창문을 손상시키진 못했다? 뭐지? 이 집은 어떤 종류의 우리 같았다.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다. 로이드는 좀 더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긴 안전한 것 같아. 아직 기뻐하지 마, 친구.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린 심령 소녀를 죽여야 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근데 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하. 그냥 죽이자. 없어졌다. 그것은 다시 문을 긁기 시작했다. 도와줘요. 누군가. 오 마이 갓, 케이트의 목소리야. 그녀가 살아있어. 너 미쳤어? 그녀일 리가 없어. 머리 좀 써. 안돼, 문 만지지 마, 바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골의 손이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소녀의 손목을 잡았다. 마틴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소녀에게 달려가 엘라의 손목을 쥐고 있는 해골의 손을 치료했다. 누군가 정말 단단한 과자에 이를 맞춘 것 같았다. 생물의 요고를 부러뜨렸고 그것은 바닥에 부서져 떨어졌다. 죽은 케이트는 다른 손으로 엘라의 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틴이 문을 밀어 그 괴물의 팔을 잘라냈다. 그걸 어디서 구한 거야?
방망이가 어디 있었어. 그래서 야구 방망이가 유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어.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하지만 왜 그렇게 침착해? 너 여자친구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이상하네. 맞아 정말 이상해. 오? 개꿀. 의심에 의심 받는다 이제. 내가 왜 패닉이 빠지지 않은지 알아? 우리가 패닉에 빠지면 우리가 죽는다. 이해해? 아니면 너는 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너무 냉정해. 정상이 아니야. 내 말은 너는 몇 달 동안 사귀었잖아. 케이트는 몇 주 동안 오스틴 블라우저와 내 등 뒤에서 바람을 피웠어.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 내 말은 그건 너무했어. 그만하자. 됐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케이트 뒤에서 나랑 잤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 나한테는 괜찮아. 갑자기? 그건 내 복수였어. 그리고 나는 그런 여자를 참을 수 없었어. 이게 뭐 여기 역시 아메리카인가? 그녀를 죽일 수 없어. 그녀는 이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몇 가지를 알아. 애슐리, 네가 우리를 도와야 해. 그것이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거야. 나는 마틴과 동의해. 우리가 그것을 죽여야 해.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지금 우리는 동맹이었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는 이 물건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나도 다른 이들처럼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죽이고 싶게 만들었다. 결국엔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동맹인 거네. 그녀의 얼음 같은 미소와 악마 같은 시선은 나에게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뭐지? 다음 순간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다. 유령을 사냥할 때는 사람들이 종종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한다. 유령은 물리적으로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령에게 잠시 동안 육체를 줄 주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괴물. 나는 그것과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든 유령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유령을 이 세상에 연결하는 물체에 대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계획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령의 구체화는 나의 첫 번째 단계이고 유령의 암살은 두 번째 단계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문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의심스러울 것이다. 허허. 그 유령이 좀 세긴 하나 보네. 저거를 어떻게 해?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녀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껴. 갑자기 로이드의 눈이 붉은 숯불처럼 변하고 멈출 수 없는 달리는 기차처럼 나에게 돌진했다. 정말로? 네가 불러온 것을 봤어? 유치원에서 그녀 얼굴을 피부 벗긴 뭔 소리야? 케이트를 죽였어. 그녀는 괴물. 그것으로 변하게 했어. 너는 네가 우리 모두를 죽일 거라는 걸 이해해. 괴물아?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해. 그 소녀의 부모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야. 좋은 생각이네. 유령 광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빨리 끝내주자고. 다른 유령을 부르는 건가? 그런 건가? 우리가 그들을 소환할 필요는 없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해. 소녀의 아버지의 말로는 그는 우리가 그 물건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해. 로이드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엘라가 그를 방해했다. 그 문서들, 그 연구실 책상 안에 그는 유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그의 딸이 그가 없는 사이에 스스로를 불에 태웠어. 이제 그녀가 그 괴물을 조정하고 있어. 그것은 그녀의 새 장난감이야.
나는 그녀를 막아야만 했다.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 지어낸 얘기야? 나는 그 소녀가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생각해. 그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아마도 아버지가 도와주려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뢰를 보내. 나는 야구방망이를 로이드에게 던져주고 문을 활짝 열었다. 응, 해봐. 생물이 문으로 달려들었고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케이트의 시체가 거의 집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오, 케이트. 마틴의 얼굴이 변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역시 마틴이 좀 강하구만. 로이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틴이 이미 그를 때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망이였어. 마틴은 로이드를 주먹으로 치고 배에 발기질했다. 엘라가 그를 말리려고 했다. 아, 방망이를 잃어버렸어. 그는 어떤 야구 방망이 때문에 그를 거의 죽일 뻔했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의 죽음을 거의 무시했다. 마틴, 너 정말 수수께끼야. 엘라는 1층에 남아 경기를 서기로 했다. 그녀는 겁쟁이가 아니라 착한 소녀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새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왔다. 아, 내 머릿속. 뭐지? 오! 그리고 너는 항상 그 물건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뭐야? 내 머리를 가지고 놀지 마. 아, 약간 상상 이런 건가? 그리고 지난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낫었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결정권 권리는 나한테 있어. 나는 어떻게 그들을 죽여야 해? 얜 또 다른 앤가 봐. 쇼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았어.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을 지경으로 지루할 테니까. 넌 그 문서에 너무 집중해서 벽을 못 봤어. 그리고 네 아야 소리, 아하하, 웃겨. 뭐, 누구랑 말하고 있어? 벽이랑, 아마도. 사무실. 이 방의 모든 것은 어떤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이었고 실험의 흔적은 없었다. 산탄총. 오, 총이네. 방에는 발코니로 가는 문이 있었지만 우리는 열 수 없었다. 탈출구는 없었고 로이드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벽에서 총을 꺼내 나를 겨누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총에 탄약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를 겁주지 마, 소년. 후후후. 난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 총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사냥용이야. 운이 좋으면 무언가를 사냥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칼을 들었다. 여기서 이거 찾다니 운이 좋았어. 오, 뭐야. 칼이 내 피부를 베고 피 한 방울이 칼날을 따라 흘렀다. 정맥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나는 구치아 주문을 내 피부에 새겼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해? 유령이 그랬어? 아, 이걸 해야 되나 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자신의 피부에 주문을 새겼지만 그레이스는 제외였다. 그녀는 내 예의를 따르기를 주저했지만 결국 팔찌를 벗고 칼이 그녀의 손에 나타났다. 마틴의 얼굴이 변했다. 뭐 하는 거야? 왜 벗은 거야 그거? 다시 끼워. 왜 그래? 나는 왼손으로 할 수 없어. 그 순간 마틴이 그레이스의 손을 움켜쥐고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웠다. 왜 그래? 이 팔찌는 행운을 가져다 줘. 여기서 살아나갈 확률이 더 높아질 거야.
그레이스가 거부한다면 나도 그걸 껴볼까? 오 뭐야? 마틴이 로이드를 치려고 했지만 로이드는 방아쇠를 당겼다. 마틴은 산탄총을 피했고 타난이 약품 선반 유리를 깨뜨렸다. 이런 미친놈. 그녀는 선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산탄총을 들었다. 로이드 바보야. 너는 마틴을 거의 죽일 뻔했어. 조심해야 해. 로이드는 매우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이었고 마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러지? 마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침착하다고? 뭐야? 내가 본 장면은 충분히 무서웠다. 엘라는 벽 옆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크렸고 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어떻게 열렸냐? 괴물이 홀 한가운데 서있고 그 뒤에 어린 소녀가 떠다니고 있었다. 조종하고 있나봐.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실로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실의 끝은 케이트의 해골에 남아져 있는 인간의 살점을 박혀 있었다. 케이트 아직도 그녀에게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 구멍은 초승달을 연상시켰다. 케이트 세계 미인, 케이트는 미의 여왕이라고 외쳤다. 이 내면의 케이트를 자극하기 위해서 무슨 갑자기 마틴이 계단을 내려와 괴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제 이건 정말 대단한 반전이었다. 로이드는 멍청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마틴은 로이드를 빨리 끝내려는 것 같았다. 괴물의 얼굴이 반쯤 부서졌다. 아니, 실수로 반쯤 두개골이었다. 물론 어느 정도 피부가 붙었었지만 나는 그것을 얼굴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집착한데? 그러니까 생존력이 좋아. 시원시원한데? 과연 케이트 간 거야? 케이트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해. 어쩌지? 그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로이드 왜 이렇게 로이드 완전 쌉 애견이네. 테토와 애견이 공존해버리네 이거. 난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을 때 정신병원 라인스 마이드의 유리 파편 한가운데 서있던 나를 분명히 기억했는데 뭐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내 본능 의심보다 빨랐고 나는 도끼를 향해 달려가 마틴에게로 내려갔다. 다리를 쏴서 부러뜨려. 오케이, 다리를 쏴. 한 굿을 쓸개골에 박혔고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있었다. 나머지는 괴물 뒤로 떨어졌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튼튼한데? 하지만 그는 두 발의 총알로도 할 수 없었다. 귀신을 쏠 순 없잖아. 뼈가 부서져서 고기 조각을 끌고 바닥을 향했다. 뼈와 몸과 힘이 자란 총알이 진짜가 되어 그의 젠장 뼈를 뚫었다. 쓰러졌다. 나는 갑자기 괴물에게 달려가 도끼로 그의 손을 내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죽은 케이트는 살아있는 케이트보다 더 빨랐다. 그녀는 손을 빼내고 도끼는 나무바닥에 깊이 박혔고 나무판을 부수었다. 조종 잘하네. 아니 사소리요? 이렇게 조종 잘해. 나는 결국 도끼를 뽑아내고 다시 휘두를 준비를 했다. 집행선고처럼 단두대의 칼날이 괴물의 머리에 떨어졌다. 케이트 바이. 케이트 안녕. 뭐야? 죽은 해골의 피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곧 케이트를 보았다? 아니 죽은 거 아니었어? 그것은 유령소녀였다. 나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속임수는 처음 봤다.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케이트가 숨을 멈췄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괴물에 대한 승리의 평소 느낌 대신 내 의식은 그녀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때리고 괴롭힌 아버지로 인해 그녀의 매일이 생존의 시험으로 변한 그녀의 가족 생활의 어두운 페이지들이었다. 모든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케이트의 노력은 어떻게든 그녀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케이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날도 있었다. 케이트는 길을 걸었고 그녀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녀의 얼굴은 달콤했지만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는 케이트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뭐지? 그녀의 어린 손은 정원에 잊혀진 마리의 아름다운 새 인형을 쥐고 있었다. 마리? 아까 걔인데? 인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 안에 감정이 폭풍이 일어났다.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분노로 그녀는 인형에 가까운 관목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에 그녀의 관심은 바비큐 옆에 돌과 마른 잎사귀 사이에 우연히 남겨진 숯을 켜는 액체병으로 이동했다. 아마도 마리의 생일 전날 잊혀진 것이다. 그 물체는 케이트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설마. 그녀는 집 주변에 자라는 마른 풀 위에 조심스럽게 알코올을 부었고 그녀의 모든 걸음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릴 옆에 놓인 성냥을 이용해 케이트는 그것들을 사용했다. 불꽃은 밝고 갑자기 타오르며 케이트의 결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니, 실화야? 이게 진짜였어? 마리... 케이트가 뭐 죄가 있었네. 마리는 살아있을 것이지만 운명을 다르게 결정했다. 그래서 마리가 죽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뭐야? 그녀의 입이 커지고 눈이 잠깐 동안 검은 구멍이 되었다. 뭐야? 그녀는 식탁으로 가서 트레이 뚜껑을 들어올렸다. 방은 썩은 전기와 피에 참을 수 없는 냄새로 가득 찼다. 그 아래에는 내장이 놓여 있었다. 시기와 경멸, 차가운 피의 맛이 완벽한 조합이야. 셰프, 브라보. 나는 삼켰다. 나는 내 머릿속이 이 이미지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항상 내 상상력이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봤어? 그녀가 다시 인간이 되었어. 마틴이 나를 쳐다보았고 총을 내리지 않았다.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어. 잠깐 동안 내가 이미 죽었거나 이것이 아주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잘했어, 애슐리. 좋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모두가 출구로 달려왔다. 이게 대체 뭐야? 그들의 손이 마침내 자유를 향해 뻗었을 때 문이 닫혔다. 나는 보지 않았다. 나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젠장. 자물쇠가 생긴 거야? 그리고 문에 구멍이 났지만 자물쇠는 그대로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투명한 테이프를 통해 보듯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대체 뭐야? 네가 이런 거야? 이 괴물아? 나는 그레이스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그랬다면 그녀의 형은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형? 오빠? 그녀는 놀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편리했다. 로이드는 마틴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를 쓰러뜨렸다. 이 미친 황소는 마틴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았다. 폭주한다. 그는 나에게 산탄총을 겨누었고 나는 잠깐 동안 나의 패배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나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할 것 같았다. 난 총알이 필요 없어. 널 죽이고 싶진 않으니까. 이 빌어먹을 것으로 널 때려서 이 짓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말하게 할 거야.
그레이스는 비웃었다. 근데 못 때릴 것 같은데? 그는 이미 나를 향해 걸어오며 총을 들어 올렸다. 여기로 와, 애슐리. 눈이 돌았는데? 로이드가 내게 탐욕스러운 눈을 빛내며 쳐다보았다. 갑자기 테토남이 됐네? 빙이 된 거 아님? 그의 희생자는 수는 2명이다. 그는 내 후드를 잡아 거의 계단에서 밀어내려 했고 계단에 내 머리를 부딪혀 내 두개골을 부수려 했다. 하나님, 그는 내 으깨진 뇌를 보고 그 위를 밟아 살인자로서의 경력 사다리를 더 올라가려 했다. 아씨, 말이 너무 어려워. 그가 다시 무기를 휘둘러 내 관자놀이를 마쳤다. 나는 거의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지만 여전히 힘이 남아있었다. 살았나? 나는 사무실로 뛰어들어서 책상 위에 리볼버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게 있어? 오래되고 약간 녹슨 바른 글씨가 있는, 아마도 장전된 것이며 몇 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았다. 난 자동적으로 그것을 잡고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마치 갇힌 짐승처럼. 곧 그녀가 나를 돕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액션 장면에서 그녀는 흥미진진한 쇼를 갖지 못할 테니까.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갑자기 열렸고 나는 이 초대가 나를 향한 것임을 즉시 깨달았다. 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로이드는 이미 충분히 가까웠다. 나는 발코니로 달려갔고 이 정신병자는 나를 쫓아왔다. 뭐지? 소음이 들렸어. 아마 발걸음 소리였을 것이다. 그레이스와 엘라는 로이드의 어리석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마틴이 이미 깨어났을 것이다. 로이드의 머리에 총알을 쏘고 싶다. 물론 나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의 발이나 그런 것을 쏘지 못한다고 했나?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무기를 주었다. 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그녀가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를 죽일까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나는 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쏘는 거야? 나는 로이드를 겨냥했고 총알이 그를 맞지 않도록 내 손을 치웠다가 방아쇠를 당겼다. 날 죽이고 싶어? 바보야, 해봐. 쏴! 그는 내 손을 잡고 그의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손가락을 눌렀다. 클릭. 불발. 나는 불멸이야. 애니 미니 마이니모. 칼로 그녀의 목을 자르자. 그의 손은 총구를 잡고 있었지만 힘이 빠졌고 그의 눈에는 미친 듯한 빛 대신 분명한 공포가 보였다. 누군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뭐야? 그것은 검은 머리의 소녀였다. 그녀는 빠르게 발코니로 올라갔고 젊은 남자가 그녀를 따랐다. 이거 로이드 손에 있는 그 문신이랑 똑같은데? 발코니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커플이 유령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커플이야? 그들 둘 다 로이드와 같은 문신을 했었다. 도마뱀.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뒤로 날려 창백한 달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그녀의 하얀 목에 빛이 빛난다. 나딘? 톰?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은 꿰매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복수하는 유령의 무서운 모습. 그들의 유리 같은 눈은 로이드의 일그러진 얼굴을 반영했다. 만약 이 음세가 풀렸다면 그들은 아마도 고통이나 절망에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이번 로이드 관련된 귀신인가봐.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각자 자기들과 관련된 귀신들이 나오나 본데?
로이드는 이를 악물고 무기로 내 머리를 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피했다. 젠장, 또 이상한 게임이야? 얘가 나왔네. 내 이름을 말하고 나를 들여보내. 그럼 나 혼자 그 녀석을 끝낼게. 약간 이중인격 이런 거 아닐까? 얘는? 귀신은 아니고? 이제 그들을 가지려면 책을 사용해야 해. 그 남자는 내 목을 잡고 천천히 들어올렸다. 나는 매우 가벼워서 발코니에서 쉽게 던져질 수 있었다. 도와줘 제발. 좋아, 이제 재미있게 해봐. 로이드의 손목이 아파서 나를 놓아줬다. 나는 난간에서 멀어졌다. 이런. 그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로이드는 매우 강하고 튼튼했으며 또한 미쳤다. 미친 사람이 정상인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도와줘. 귀신 3마리잖아 지금. 어떻게 안 돼? 내 손은 발코니의 3층 기둥에 박힌 난간을 꽉 쥐었다. 매달린 거야 지금. 사다리 있는데? 발코니에 올라서자마자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보았고 로이드가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계단. 난 여기에 올라올 때 그것을 봤다. 나는 그것에 다가가서 온몸이 아파도 불구하고 빠르게 지붕으로 올라갔다. 도망갈 곳이 없어. 쇼를 시작할 땐가? 아직도 안 한 거야 시작? 나는 당신 옳다고 생각해. 그는 이미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손으로 이미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 아니면 그냥 나를 지붕에서 던질지도 모른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 앞에 어두운 날개가 퍼덕이는 벽이 나타났다. 까마귀들이 로이드를 공격했지만 그를 만지지는 않았다. 그가 떨어질 때 나는 거의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때 유령들이 나타났다. 내게는 그들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딘, 토마스. 그들은 로이드를 붙잡아 지붕으로 끌어올렸다. 까마귀들은 사라졌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그를 끌고 가며 비명을 지르며 달빛이 비치는 곳으로 데려가 처형을 준비했다. 그들이 그에게 무엇을 할지 매우 궁금했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듯도 했다. 뭐지? 귀신도 서열이 있나? 얘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볼까? 나는 다른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개자식의 처형을 보고 싶다. 당신 실수하고 있어. 크리스가 위험해. 서둘러. 잠깐만 봐도 돼. 나딘 항상 달을 좋아했어. 그녀는 달빛이 분위기를 더 로맨틱하게 만든다고 믿었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로이드 바이. 나딘은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토마스도 다른 손을 그렇게 했다. 그의 고통과 비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머리는 왜 이래?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무슨 관계가? 소녀의 목에 있는 도마뱀 문신이 빛나기 시작했고 남자의 문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로이드의 문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유령들의 입은 꿰매어져 있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일을 잊게 하고 싶어. 네가 나에게 준 썩은 포도주 냄새와 섞인 내 몸, 내 키스, 내 냄새를 잊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나를 마약에 취하게 나를 강간한 걸. 내 목소리를 잊게 하고 싶어.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나는 네 친구였고 네가 날 죽였다는 것을 잊게 하고 싶어. 완전 쓰레기였구만. 뭐야.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상자에 이를 드러냈다. 아니 또 먹네 얘가.
근데 그레이스 위험하다 했지 않았나? 그 그레이스는 갑자기? 얼른 그레이스한테 가야 돼. 오래된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 나딘과 토마스의 돌아갈 길을 막았다. 로이드는 조금 앞서 있었고 도울 수 있었지만 대신 그는 경직되었다.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거나 스스로 구하는 선택을 즉시 해야 했다.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나딘과 토마스의 두려움과 고독을 그의 기억을 통해 느꼈다. 로이드는 달아나면서 이 사건을 어른들에게 숨기기 결심했고 처벌과 지위상실을 두려워했다. 그들의 침묵은 그의 친구들을 차가운 무덤인 지하 묘지에 가두는 배신이었다. 쓰레기였구만. 굴뚝 안에서 발 아래에 작은 금속 발판을 발견했다. 그레이스 위험한데? 3명 남았지? 4명이구나. 마틴과 그레이스는 어디에 있어? 그가 그녀를 가지고 있어. 둘이 같이 있다는 건가? 내 옆에는 내 가방이 놓여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신문을 낚아챘다. 이번 호에서 읽어보세요. 행복은 희생을 요구한다. 소녀가 그의 절친의 삶을 질투해 집에 불을 지르다. 끈끈한 친구들. 친구를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된 멋진 남자가 그들을 잔해 속에 남겨두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다. 흥미로운 칼럼. 연쇄살인마 연인은 지금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이 그의 여동생과 전혀 닮지 않았음을 확인하세요. 그녀는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가져갔고 그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레이스 해틀링, 당신도 똑같이 미워합니다. 마틴이 그레이스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독자의 편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엘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미스터 버블은 여전히 당신과 놀고 싶어 합니다. 나는 당신도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그와 함께 치명적으로 놀고 싶어 했으니까요. 광고. 줄을 삽시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 줄이 피가 나는 손목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기타를 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안나 라이드버그에게 연락주세요. 그레이스 어딨어? 나는 엘라를 흔들었다. 엘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서워했고 또한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다. 엘라는 그저 위쪽을 가리켰지만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다. 왜 엘라도 위험한 거 아닌가? 나는 그녀 얼굴을 때렸다. 이제 나는 다른 애슐리가 되었다. 나는 마귀 자체가 되었다. 이것도 계획이니? 마틴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이미 그의 팔찌를 찬 모든 이들처럼. 올라가 보자. 뭐야? 죽은 소녀들의 차가운 손이 내가 내려간 계단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들은 나를 붙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이거 너 아이씨. 그중 모두가 마틴이 다시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조차도 그들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빨리 나 이거. 뭐야? 나잖아. 잠깐만 죽겠는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그레이스 해틀링이다. 당신이 원하는 내 가슴은 잘려나고 훼손되었다. 마틴의 칼로 내 배를 갈라 그 마녀 애슐리를 죽였다. 나는 그레이스 허틀링이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애슐리처럼 죽었기 때문이다. 뭐야? 자, 축하합니다. 당신 죽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생물을 무시하고 무엇을 기다렸나요? 잠깐만. 그거 구경하느라 게임 데이터를 저장했길 바랍니다. 그거 구경하느라 저기 그레이스 죽었나봐. 가볼까?
집으로 가야 돼. 난 희생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넌 봐봐. 신문 여기까지 똑같죠? 이것도 아이씨. 됐다. 세 번째 층을 올라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손과 발이 묶여있었으며 날씬한 손목에 익숙한 팔찌가 반짝였다. 마틴은 그녀 위에 칼을 들고 서있었다.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남자는 돌아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찌르듯 바라보았다. 내가 할 거야, 애슐리. 너도 알잖아. 그녀는 내 거야. 뭐야? 그들은 너를 쫓고 있어. 이제 끝나. 물론 거짓말이었다. 끝나기 전에 나는 커플을 처리하고 마틴의 전체 후궁을 파괴했다. 그는 괴물이 되었다. 그의 그림자가 뻗어나와 그레이스에게 송곳니를 박았다. 커플이 복도를 따라 끌려왔다. 나는 그 여자의 목에 있는 문신과 물론 이 봉합된 입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이미 로이드를 처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다니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었다. 나이스. 도와줘. 마틴과 그레이스가 이 역할에 아주 적합했지만 나는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 내가 보는 동안은 안 돼. 뭐야. 내 앞에 마치 나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 된 것처럼 마틴 그레인의 것이었고 그 역시 그녀의 것이었던 여자가 있었다. 희생자 중 한 명인가 봐. 제인 그레인. 그녀의 등에서 나온 거대한 고기용 칼들. 붕대 사이로 엿보이는 피부에서 튀어나온 흉터들이 진홍색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약품과 피냄새가 났다. 제인은 손에 붕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붕대는 3명의 다른 여자들의 목에 흰 뱀처럼 감겨져 있었다. 얘는 피해자인가 봐. 나는 커플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3명의 여자들만 보았지만 적어도 10명 이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붕대가 늘어져 있다. 젠장 아무무. 그중 한 명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손이 없는 자리를 잡았다. 세 번째 여자는 벽의 손가락으로 마틴 그레인,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썼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남자의 목을 감쌌지만 제인이 명령하기 전까지 마틴을 죽일 수 없었다. 커플은 처음에 당황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귀신들끼리 싸워. 여자들은 붕대를 뜯어내고 앞으로 뛰어나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뜯어지겠는데 이거? 그들은 나딘과 토마스의 몸에 이빨을 박아 찢어내려 했지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문신 같은 결속 물체를 파괴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를 허락할 수 없었다. 나딘은 어깨에 앉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단에서 굴러 2번째 층으로 떨어졌다. 강한 충격으로 유리 팔찌가 깨지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다. 사랑의 희생자 중 하나인 셀리는 혀를 내뱉고 문신이 있는 여자의 목을 자르려 했지만 다행히 문신을 건드리지 않았다. 나딘은 피하고 계단 아래로 달려갔다. 유감이구만. 귀신들끼리도 싸워. 마틴을 죽일 순 없지만 그 사격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용서한 것 같았다. 고마워. 감사. 난 또 봐주네. 계단을 내려가면서 셀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계속 기어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을 입에 넣고 얼굴에 붕대를 휘저으며 그것을 빼내려 했는데 손톱 밑으로 날이 박힌 것 같았다. 나딘에게 접근하여 다시 목을 자르려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셀리는 그녀의 발톱으로 내 손을 건드렸다. 고통을 극복하면 나는 나딘의 목을 잡고 문신 중간에 통해 칼로 자르며 강하게 관자놀이를 눌렀다. 문신이 잘렸구나. 이러면 나딘 죽은 건가? 소녀의 머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토마스의 입술에 있던 이음새가 풀리며 그가 소리쳤다. 열린 입에서 벌레들이 떨어졌다. 셀리가 새로운 공격을 위해 다가왔다.
이번에는 나를 공격했다. 이씨, 일시적인 동맹이야? 급히 돌아서 토마스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나를 밀쳐내고 내 약한 손가락에서 칼을 빼앗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배를 칼을 꽂았다? 예? 그런 다음 셀리에게로 뛰어가 그녀의 구슬팔찌를 베었다. 이런, 거의 죽을 뻔했어. 아니, 죽은 거 아니야? 나는 내 죽음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와우. 내 앞에는 집게가 놓여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 이가 아팠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아. 싫어, 저주받을 거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든. 내가 도와줄게. 토마스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마틴과 그레이스를 처리하러 갔다. 엘라는 아직 옆방에 앉아 있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르냐고 이걸. 그녀가 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집게를 입안에 넣었다. 이를 자꾸 당겼다. 하지만 이를 뽑을 힘은 없었으므로 그녀가 나를 도왔다. 이는 왜 뽑아왔네? 이미 6개의 이를 잃었다. 이 숫자가 두렵다. 하지만 다행히 사람은 32개의 이가 있다. 이를 뽑으면 뭐가 있나 본데? 나는 토마스를 따라잡았다. 그는 어린이 방 문가에서 제인을 칼로 찢으려 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서 칼을 빌려서 토마스의 손을 잡고 그의 문신이 새겨진 피부를 잘라냈다. 오, 쉣. 유치원 한가운데 마틴이 앉아있었다? 그의 손과 다리는 몸에서 분리되어 바닥에 놓여있었다. 제인이 이끄는 여자들이 마틴을 둘러싸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간청했다. 업보 아닐까? 이거 업보 같은데? 공포가 그녀의 눈에 굳어있었고 비명이 그녀의 입술을 맴돌았다. 그레이스는 살아있나 보다. 내 안에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그녀가 수천 개의 굶주림에 촛불이 밝힌 홀로 들어갔다. 이거 약간 뭐 내 안에 있는 뭐 어떤 귀신인가 봐. 마틴의 과거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동년배들이 끌리는 아이였으며 그의 진실함과 생명력이 인기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그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했다. 뭔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여동생이 이쁨을 다 받았나봐, 집에서. 그는 연쇄살인범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며 그들의 행동에서 힘과 통제의 환상을 얻었다. 시간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매력을 조작의 도구로 변화시켰다. 겉으로는 여전히 이전의 빛나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틴이 첫 번째 살인이 시작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희생자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각각 그의 여동생을 상기시켰고 그가 그토록 부러워한 순수함과 결백의 상징이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매티 카블레이트였고 시골집 판자 뒤에 숨겨져 있었다. 손목? 베티 크로퍼드는 뉴레이크 로드 근처 다리에서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팔찌는 태양빛에 반짝였고 이거 몇 명이야? 그가 그들을 죽일 때 그는 그들 모두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 속에서 파먹는 원한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마틴은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며 위안을 찾았다. 그 그레이스가 자기 여동생이랑 닮았나 보다. 그 면이 있나 보지? 다 괜찮아, 우리 가야 해. 괜찮다고? 정말로? 근데 너 여동생이 닮았겠지? 성격이 닮은 건가? 우리는 엘라에게 내려갔다. 그때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생물에 대비해야 했다. 곧 그녀가 올 거야. 우리는 준비해야 해. 다음이 누구지?
그레이스였나? 엘라였나 그레이스였나? 그녀는 나를 목 졸라 죽이려 했다. 그녀는 미쳤고 로이드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만해, 충분해. 너 죽여버릴 거야, 개년아. 그녀는 내 목을 잡고 목 조르기 시작했다. 칼로 휘두르며 빠져나왔지만 그레이스가 칼로 빼앗아 나를 죽이려 들어올렸다. 칼이 벽을 찔렀다. 그레이스, 무슨 짓이야? 그 여자야. 그녀가 한 짓이야. 그녀가 우리 모두 죽이고 있어. 들켰다. 눈치가 좋구만. 하지만 우리 죽이고 싶었다면 이미 죽였을 거야. 모르겠어. 뭔가 기다리는 걸지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레이스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뭐지? 그레이스는 뒤로 물러나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광기가 아니라.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나를 이길 힘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제인과 그녀의 군대가 나와 엘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맞네. 군대녀들. 작은 고스 소녀가 나의 도끼를 목재 바닥에서 뽑아내는 것을 보고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괴물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인은 내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를 하나 꺼냈다. 다행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가져. 이것은 운을 가져다줘. 그래서 이빨을 뭐 들고 있는 거야? 둘이 팀 먹었네. 나는 공포 속에서 레르너 히드라의 미라 같은 것이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며 방에 피냄새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게 레이드 하는 것 같네. 엘라 좀 착한 것 같은데. 엘라는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빠르게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팔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댄스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녀 움직임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뭐야, 그 실전에서 도움이 있나 보네. 이거 맞아? 귀신이랑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한 유령 소녀가 내 목을 잡았고 손에 쓸모없는 칼을 쥔 채 그녀의 손목에 빛나는 팔찌를 보며 공포에 실렸다. 다행히 엘라가 제때 그 빌어먹은 손을 잘라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뛰어들었고 나는 임의의 대상을 잡았다. 대박. 이번에는 팔찌가 체인이었고 괴물이 찢어지면서 쉽게 파괴했다. 더 쉬울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미 이빨을 사용했다. 그것은 단 한 번만 힘을 줄 수 있고 나는 보통 심각한 부상 후에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다. 이빨이 뭔가 그런 힘이 있나 보네. 제인과 그녀의 부대가 이미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위층에서 엿보며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도망가라 개년아, 도망가! 엘라의 목소리가 차갑고 잔혹했다. 평소와 달리.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진짜 런하려고. 내가 필요할 때는 리보버가 어디 있는 거지? 제인은 강했다. 만약 그녀가 마치 젠장 같은 게임의 보스처럼. 마틴의 가방 옆에 쓰러졌다. 그 안에는 여분의 라이터와 스프레이, 데오도란트가 들어있었다? 화염방사기? 내가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녀는 도끼로 화염방사기를 가리키고 나서 빠르게 괴물의 손을 잘라냈다. 나는 화염방사기를 들고 버튼을 눌렀다. 앞에 불꽃이 퍼졌지만 약해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다. 엘라는 제인을 방어하던 두 소녀를 죽였고 수호자 부대가 지원되기 시작하자 불꽃이 팔찌에 닿았다. 이상하다. 몇몇 소녀들은 금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이기 가장 어려웠다. 은과 청동 팔찌는 엘라에게 맡겼다. 그녀의 도끼로 부술 수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마틴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제인을 위해 직접 팔찌를 뜨개질했다. 오, 뭐야. 아, 그래서 타는 거구나. 제인이 마틴에게 팔찌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잠시 후 소녀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럼 다 없어지나? 눈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소녀는 무릎을 꿇고 얼굴엔 손이 묻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썩어서 곧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추악해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 해냈나봐. 그녀가 나에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알아. 내 목숨을 대가로 도와줄게. 확실히 약속할 순 없지만 위험을 감수해 볼 순 있어. 그레이스는 학교에서 당신에게 한 일을, 그 모든 괴롭힘과 농담들에 대해 고통을 받아야 해. 날 이해한다고? 너는 네 친구들과 네 비참한 영혼과 바꾼 나쁜 놈이잖아. 엘라도 그렇게 착한 건 아닌가? 네, 어쨌든 방관자긴 하니까. 애슐리. 뭐야. 가장 말을 많이 한 영혼들, 탐욕의 영혼들. 나는 엘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넌 아기를 죽였어. 당신 누구죠? 저와 함께 수영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함께 수영할 거야. 거기는 넓은 공간이 많아. 충분해, 애슐리. 당신을 나눌 수가 있나, 애슐리?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엘라 얘기지요? 그녀는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레이스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직진했지만 도끼를 든 엘라를 보고 누가 진짜 먹잇감인지 깨달았다. 서로 싸워라. 엘라가 그녀를 죽이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작은 고스 소녀가 문을 때렸지만 도끼는 산산조각 났다. 도끼 부서진 거 아니야? 그녀는 욕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그레이스가 숨어 있었다. 나는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녀의 조용한 흐느낌을 들었다. 엘라는 열심히 문을 두드렸다. 너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 그레이스, 너 이년아, 여기서 나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손톱으로 문을 긁다가 손톱 하나가 떨어져 나가자 비명을 질렀다. 문 아래로 피가 고여나왔다. 엘라는 두려움에 떨며 그 피를 바라보았고. 뭐지? 미스터 버블스에 손대지 말라고. 그녀는 나에게 돌진했고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난 여러 번 경고했어, 애슐리. 믿어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스터 버블스? 혼자 놔둬. 너랑 놀고 싶잖아, 이 꼬맹이야. 네 시체를 태워버렸어 했는데. 엘라는 빠르게 일어나 나를 밀쳐내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뭐야. 진홍색 피가 그녀를 따라 흘렸고 마지막 계단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었다. 미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했다. 미시. 그녀가 나를 익사시켰을 때 뭘 했는지 알아, 애슐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 내 블록박스에서 벽돌을 꺼내 모든 장난감을 훔쳐갔어. 미스터 버블스밖에 남기지 않았어. 나는 그걸 손에 쥔 채로 물에 빠졌어. 미안해. 그녀는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해. 그렇지? 고통을 느껴야 마땅해. 맞지? 물론. 미시는 엘라의 팔을 그렇게 세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엘라 바이. 두 팔이 피에 강에 풀썩 떨어졌고 고통으로 벌어진 손가락이 있는 손들은 바닥으로 곧장 가라앉았다. 피를 흘리며 엘라는 쓰러져 자신의 비명에 질식했다. 엘라는 잠시 울었지만 곧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녀는 이미 여기 있고 연애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엘라의 기억을 보는 건가?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응석바지로 키우며 최고의 장난감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주었다. 미시가 누구야 근데? 그녀 허락 없이 그녀의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그녀의 여동생 미시에게 해당된다. 여동생. 미시는 엘라와는 정반대였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항상 나누려 했다. 그녀의 순진함은 엘라에게 있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미시가 그녀에게 장난감을 가져갈 때마다 엘라는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미시가 목욕을 하면서 미스터 버블을 가져갔다. 엘라는 욕실에 들어가 이를 보고 분노에 차서 영원히 라이벌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미시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를 잡고 물에 넣기 시작했다. 일이 끝나자 그녀는 동생의 장난감을 가지고 나가 놀면서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했다. 이번엔 엘라의 기억을 흡수하는 것이 빠르고 쉬웠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미시는 언니의 시신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에게 달려가 장난감을 빼앗았다. 나는 그것을 찢었고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웅덩이에 빠져 사라졌다. 불쌍해. 뭔가 저 미시는 좀 착한 거 아니야? 나는 욕실문에 다가갔다. 여기 그레이스 있잖아. 그레이스, 나올 시간이야. 죽을 시간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레이스! 이런. 조심해, 애슐리. 문이 투명해지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그레이스의 몸이 보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실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피부가 깎여져 있는 모든 부분이 절단되었다. 그것은 기타 줄이었다. 나는 곧바로 알아챘다. 마치 누군가 틱택토를 하려고 했지만 게임을 시작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젠장. 이번에 먹는 거야 이것도? 그레이스의 기억. 음악 세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자신의 밴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러 번의 요청 끝에 16번째 생일을 기타로 선물로 받았다. 그녀는 악기를 마스터하지 못했다. 야드 세일에서 기타를 팔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안나를 만났다. 안나는 오랫동안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고 악기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그레이스와 안나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레이스는 안나에게 그녀의 밴드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안나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에 영감을 받아 기쁘게 동의했다. 함께 그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레이스는 훌륭한 보컬리스트였고 안나는 초기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타 연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다. 근데 왜? 새로운 성공과 함께 그레이스의 질투도 커졌다. 안나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재능이 인정받았으며 칭찬은 자주 그녀에게로 돌아갔고 그레이스를 그늘 속에 남겨두었다. 관객들이 안나를 칭찬할 때마다 그레이스는 그녀 안에 분노와 질투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절정은 그들의 가장 큰 콘서트 밤에 찾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안나는 그레이스에게 큰 소식을 전했다. 유명한 프로듀서가 그녀를 눈여겨보고 솔로 계약을 제안했다. 안나는 이 일이 밴드 전체의 성장에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레이스는 이를 배신으로 여겼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그레이스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났다. 안나의 살인을 계획했다. 안나는 그녀의 친구를 믿고 동의했다. 그레이스는 술에 수면제를 섞었고 안나는 잠들었다. 뭐야? 안나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레이스는 기타줄을 풀고 그것으로 안나의 손목을 잘라 자살로 위장했다. 그래서 기타줄로 그거 한 거구나. 안나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의 크레이트의 시체 옆에 있던 바닥에 도끼를 집어들었다.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반짝였다. 실이었다. 안나. 으악! 안돼. 나는 몇 개 손가락을 잃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다시 나에게로 달려들었지만 나는 실을 내 칼 주위에 감아 그녀를 내 쪽으로 당겨 눈을 찔렀다.
그런 다음 그녀가 뒤에 매달고 있던 기타를 잡아 모든 힘을 다해 부수었다. 휴. 내 손가락. 지쳐서 바닥에 앉았다. 만족스러워? 물론이지. 내 사랑스러운 여동생. 물론이지. 뭐야? 내 앞에 엄마와 아빠가 나타났다. 갑자기?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인생이 사다리에 오르기만 하면 됐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3분을 넘기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알아. 내 부모님은 평소처럼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내 여동생은 내 옆에 서 있고 그 순간 우린 마치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죽음의 이 세 분은 나에게 일주일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혔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홀로 함정에 다시 의식을 아마 죽은 것 같은데? 에필로그.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다. 집안 전체가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레고리 다르필드는 얼마 전 이 부서를 옮겨왔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정신병원, 공장, 그리고 버려진 놀이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천천히 집에 다가가 문을 열고 총을 꺼냈다. 그레고리는 바닥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손은 날개처럼 펴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몸에서 너무 멀리. 그는 여전히 밖에 있었고 아니면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냥 메도스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여기에 온 적 없는 것처럼 떠나면 된다. 어딘가에서 총장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다. 그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그레고리. 머리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냥 부모님께 그녀의 죽음을 알려야 해. 우리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레고리는 한 걸음 내딛었다. 젠장. 계단 바로 앞에 또 다른 소녀의 시체가 누워있었어. 그녀는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팔은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엘라인가 보다 하고. 모든 시체들은 신선했다. 그레고리는 소름이 돋았어. 첫 번째가 이제 저기 누구냐, 케이트고 두 번째가 지금 엘라. 그 소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제 손을 찾아주시겠어요? 사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그를 두 번째 파멸의 층으로 이끌었다. 방 중앙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다리와 팔이 없었고 마치 짐승이 뜯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아니, 그레고리는 보지 않았다. 방 구석에 반쯤 먹힌 팔을. 와우. 예쁜데? 메로스 감독관입니다. 처음이야. 전화를 받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학교에서 일어난 살인보다 더 잔인할지도 몰라요. 알았어요. 진정하세요. 별을 보았나요? 그 빌어먹을 별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셨나요? 네, 별과 촛불, 당신이 말한 대로 또 다른 장소. 뭔가 이게도 뭔가 그런 게 있나? 귀신 같은 걸 보나? 판타즘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독관님? 악마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의식을 완료하고 부모님을 배웠어요. 훌륭해요. 다른 결말을 보는 게 어떨까요? 엔딩이네? 다른 엔딩을... 그게 진 엔딩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뭔가 오컬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뭐 그런 건데,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약간 업보에 관련돼서 그런 귀신들이 하나씩 나와서 복수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주인공의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주인공의 업보가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번역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만 아무튼 이렇게 엔딩까지 봤네요. 재밌었습니다.